달이나 썸을 탔어? 죄송해요. 카톡으로 고등교사 소개팅 받았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전화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겠죠, 이거는? 근데 궁금한 게 소개를 받았으면은 약속은 잡으셨나요? 약속을 회피하신다고요? 에? 주선자가 누군데? 약속을 회피하는 거면 전화 문제가 아닌데요? 너무 바쁘다네요. 어? 소개 왜 받은지 모르겠어. 그러게 우리도 모르겠다. 야 저렇게 할 거면 소개 왜 받은 거야? 아니, 저렇게 할 건 소개 받으면 안 되지. 전화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네요. 상대랑 마지막 카톡이 뭐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만남을 회피하시는 거면 바쁘지 않으실 때 연락 주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려. 카톡만 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연락 끊어요. 잘 괜찮아지면 연락하겠지 뭐 어쩔 거야. 뭐 중간고사 끝나고 만나면 되냐 약간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카톡만 이어나가는 거면은 전화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죠. 그렇게 했는데 더 바빠진다는데요? 바쁘지 않으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그냥 거절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내 말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네 하고 이거 끊어. 야 이거 왜 연락하고 있어 이거. 호구도 아니고. 아니 이거 연락하면은 바보 되는 거야. 하지마. 아니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5월달에 만나자고 하던가. 쉽지 않네요. 아니 끊어요. 이거 끊어. 왜? 싫어. 하지마. 이런 취급 받지 마. 너무 이런 취급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급 받지 말라고. 공감 있으면 시간 없어도 만들지 않나요? 내 말이요. 못 만들겠나요? 30분을 못 만나겠어. 1시간을 못 만들겠어. 어떻게든 만들지. 밤 12시에도 만나려고 하지 어떻게든. 아휴. 바쁠 것 같으면 소개팅 자체를 안 받았어야지. 주말마다 결정사 같은 데서 뭐 소개팅 하느라 바쁜가 보지. 마음에 드는 분 만나려고 바빠도 집에 일 있다고 반찬해. 그래. 아무튼 끊으세요. 이거 절대 그런 위치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고백 후 생각해본다는 말을 듣고 현재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후 연락은 안 하고 있고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제가 먼저 운을 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틀 지났어요. 평화로운 노래를 들어야 하는가. 요가 음악을 틀어놔야 되나? 안 했으면 좋겠지 내 마음을. 일단 내 마음은 이런데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또 그냥 거절이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또 확답을 들어야 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 성향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연락을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하지마. 어떡해. 근데 어떡해. 결론이 안 나면 얼마나 계속 힘들겠어. 고민을 하길래 제가 먼저 지금 바로 말 안 해줘도 되니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그러면 안 돼. 그냥 앞에서 만나보고 결정하시죠. 이렇게 했어야지 이 친구야. 고민하면 설득을 시켜야지. 만나보고 결정하시죠. 저 일주일 만에 차도 괜찮아요. 저 사귀고 마음에 안 들면 진짜 2주 내에 반품 가능. 이러면서 설득을 시켰어야지. 그 고민하는 시간을 다 줘버리면 어떡하니? 재밌어서라도 만나볼 때. 그치? 이 인간은 그래. 시간을 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건 좀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그래도 좀 설득시키는 과정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고민되는 거 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잘해줄 테니 한번 만나보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차라. 나도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해 그냥 연락하자. 아니 왜 안 해? 그냥 금요일에 연락해서 주말에 뭐해요? 라고 카톡해. 그냥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래가지고 차라리 약속을 잡자. 2달 정도 썸 타고 그 전에 좋아한다고는 한 번 말했었어요. 2달이나 썸을 탔어? 죄송해요. 자 봐봐. 주말에 뭐해요? 라고 바로 카톡하고요. 그래도 답장이 와. 그 고백에 대한 답장이 없으면은 뭐 일단 만나자고 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 그리고 또 겐톡 길게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톡을 길게 하지 말고 먹으러 가자고 하고 상대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땡땡 앞에서 7시에 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그냥 바로 물어봐. 좋아요 하면은 그냥 만나고 카톡하지 마. 알았지? 만나서 고민해보셨어요? 이런 거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럼 그리고 땡땡씨 만나고 싶어요. 우리 만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가능성 있어. 2달 썸 탔고 고백했는데 우물쭈물했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안 들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신을 들게끔 말을 해야지. 물어보지 마. 상대한테 고민해봤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나 고민해봤다 그래. 나 고민해봤는데 먼저 연락 올 일은 없겠죠? 먼저 연락 오면 거절이다 이 사람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온다 긍정적이게 올 수도 있긴 하지만요. 안 온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금요일에 카톡을 해봅시다. 사실 우정님 말이 맞아요. 다른 소개팅을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게 좋죠. 2달 썸 타고 고민하는 여자분? 쉽지 않아. 싫다고 하면 끝이죠. 싫다고 하면 끝이에요. 2달 썸 타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다. 끝난 거 아닐까요? 왜 때려! 네, 약속 있다 하면 어쩌죠? 약속이 있다고 하면 끝인 거죠. 소개팅 받으세요, 그럼. 짝사랑만 해도 3번 했는데요. 첫 친구는 거의 10년 좋아했어요. 지금 제가 썸을 타고 싶고 연애도 정말 하고 싶어도 못 사귀어요. 짝사랑을 하니까 썸이 안 생기지. 제가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남친이 생겼어요. 짝녀가 잘 되는 건 너무 좋지만 어떻게 좋아요? 짝녀가 잘 되는 게 나랑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어떻게 응원해? 응원 못해? 아무리 안 보고 인사 안 보고요 해도 꿈에 나올 정도로 생각나요. 이별을 하셨군요. 남친분은 너무 잘생겼고 성격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져서 멘탈 케어 방법을 여쭤드려요. 불쌍하다. 이거는 일단은 슬퍼하세요. 뭐 어떡해. 이제 짝사랑이 끝났다. 나 혼자만의 이별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신 거잖아요. 이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고 좋아하는 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이 마음도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슬퍼하세요. 꿈에 나타나도 어쩔 수 없어. 꿈에 나타나는 거지 뭐 어떡해. 꿈에 나타나서 힘들어도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슬퍼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 슬퍼만 하지 말자. 이 여자분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여자분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여자분이 또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른 여자든 이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든 나에게 기회라는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놔야 해요. 내가 지금 당장은 뭐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해보지 못했지만 다르게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그때마저도 날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적어도 고백이라도 해보고 까여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놔야죠. 운동, 몸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 준비하세요. 대학생이신 것 같긴 한데요. 취업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 거는 연습하세요. 말 거는 연습. 다른 여자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고 만나보시고 썸도 좀 타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회가 올 때 내가 여전히 쑥맥이면 기회 못 잡습니다. 지금 좋아하는 여성분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내가 그 여자분한테 위로도 못 해주고 말도 못 하는 쑥맥이야. 그럼 안 돼. 그분이 제일 좋아요. 그 안 사귀어서 좋은 거고 뭐 안 들리겠죠? 네. 근데 사실 짝사랑이 깊어지면 저게 문제긴 해요. 사귀면 어차피 다 똑같이 성질 긁을 텐데 짝사랑이 원래 이게 단점이야. 나의 상상력으로 연애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거든. 실제로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개 같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도 하시고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말했듯이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가 나한테 다가올 때 혹은 내가 다른 여자가 좋아졌을 때 이렇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말 거는 연습 정말 많이 하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쑥맥이라고 했잖아요. 표현하지 않고 말을 못하고 대화를 못 걸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여자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짝사랑에 얽매여 있으면 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다 닫는단 말이야.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본인 35살 돼 있어요. 분명히 25살이었고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35살 돼 있다니까?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해. 아무것도 안 해본 게.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에 그 여자가 최고였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은 늘리셔야 돼요. 당연히 안 들려요. 내 말 안 들리는 거 아는데 이거 3개 다 하잖아요? 다른 여자친구 생겨요. 연애하실 수 있어요.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상대를 좋아하는 그 연애를 해보실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리액션도 잘하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은데 얘기하려면 딱 저 눈 쳐다보면 눈이 확 꺼지는데 말을 잘 못 이어요. 그 짝사랑 여자랑 눈 마주치니까 말을 못 하잖아. 그럼 짝사랑 안 하는 여자랑 눈 마주치면서 썸이라도 타봐.
꼭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랑만 썸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썸도 안 타봤는데 사랑에 빠지는 게 사실 더 위험해요. 본인은 그 여자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본인이 상상하고 어떤 여자일 거다라고 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짝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위험해요. 제가 이거를 하라는 이유는 그 여자가 뭐 최고가 어쩌고저쩌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이 경험이 너무 필요해. 그래야 내가 보는 눈이 늘어나요. 사람이 내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되시면 그게 더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게 되겠구나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짝사랑만 해도 3번 했는데요. 첫 친구는 거의 10년 좋아했어요. 지금 제가 썸을 타고 싶고 연애도 정말 하고 싶어도 못 사귀어요. 짝사랑을 하니까 썸이 안 생기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짝사랑을 하니까 썸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썸부터 타고 좋아지는 게 나아요.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부터 찾으세요. 지금 부딪혀봐야지 나이 더 먹고 이성 대하는 게 어색하면 연애고 썸이고 더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을 몇 번 해봤다고 호감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런 거를 다 제쳐두고 멋쟁이님이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데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을 먹자고 해서 영화를 보자고 연극을 뭐 전시회 보자고 하든 술을 마시자고 하든 카페를 가자고 하든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든 뭐 산책을 하자고 하든 아니면 같이 서점을 가자고 하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단 둘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알 바 아니고 일단 이걸 하시는 거예요. 단둘이 데이트 약속을 잡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래? 뭐 같이 곱창 먹으러 갈래? 같이 술 마실래? 오늘 약간 치맥 땡기잖아. 치맥 먹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 1대1로 잡아본 적은 없네요. 사연자님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이게 그냥 단둘이 바로 만나자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아까도 방금 말했죠. 동기 모임. 약간 요런 느낌들 있잖아. 영어 회화도 동기예요. 같은 동아리 모임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자주 얼굴을 보고 이 안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다가 이걸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친해진 것 같으면 제안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짝사랑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다 짝사랑만 했다고 했잖아. 은연중에 마음을 안 열었을 수도 있어. 짝사랑은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면서 하라고 하거든. 차라리 남들이 아무리 쟤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내가 내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면 그게 왜 컴플렉스죠? 홍찬우님 여자들 키 안 본다는 거 구라 맞죠? 야 여러분들이 여자 볼 때 가슴 안 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크면 좋겠지? 불안하고 생각을 난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커플들을 봐봐요. 그러면 여자가 키 큰 커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분들이 키 무조건 막 다 본다? 아니야. 연애하는 커플 보면은 키 비슷한 커플 진짜 많아. 키가 큰 요소는 아니다. 근데 뭐든지 크면 좋잖아. 여러분들도 여자분 가슴 보고 만나진 않지만 가슴 크면 좋겠지. 가슴이 큰 줄 몰랐으나 벗겼는데 크다. 좋겠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180 넘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연애 못하고 있는 분들. 죄송해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상형인 거지. 나도 이상형은 D컵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 키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밖을 나가서 커플들을 봐봐라. 다 비슷한 키 분들이 연애하고 있고 여자분들이 더 큰 경우도 많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남자가 키 크고 여자가 작은 커플만 있는 게 아니야. 막 키 차이가 20cm 나는 커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3cm, 5cm 약간 요 정도만 차이 나는 커플도 많다. 전 가슴 안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 안 볼 수 있지. 안 볼 수 있지만 크면 좋은 거지. 다 그런 거 아니겠나요? 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키 진짜 봐요. 본다고 하는 애들은 진짜 보더라고요. 근데 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얼굴이거나 키 작아도 잘생기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아도 옷을 본인한테 어울리게 잘 입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다 떠나서 배려심이 깊다거나 아니면 뭐 날 좋아해주는 게 좋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게 취향마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는 거야.
자격지심 있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을 듯 하네요. 헉,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맞죠. 자격지심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지. 사실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것보다는, 키가 몇이냐 이런 것보다는 열등감이 많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키가 비슷해서 막 여자친구한테 단어만 신으라 그래. 이런 거 아니면은 내 생각엔 괜찮아요. 내가 여자친구랑 키가 비슷해도 여자친구한테 하이힐 신는 거 예쁘다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전혀 문제가 없죠.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컴플렉스 없는 거랑 비슷할 텐데 왜 뚱뚱하고 못생기면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 생각하죠? 본인이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컴플렉스가 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쟤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내가 내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면 그게 왜 컴플렉스죠? 오히려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인데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땐 이쁘다고 하는데 본인이 못생겼다 생각해서 컴플렉스로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무조건 컴플렉스 있을 거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외모가 개선되었다는 말을 듣긴 해요. 보통은 이러면 다들 자존감이 오르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얼굴 키 때문에 연애가 안 되나 싶은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못생긴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는 주변 말에 고마워하지도 못해서 미안해져요. 이거를 이겨내기는 조금 힘들어서 이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게 감정을 분리시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모에 집중할 시간을 안 주는 게 나아요. 내가 거울 볼 시간이 없는 게 나아. 이때는 그냥 그래요. 저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본인 연애 못하는 거 얼굴이랑 키 때문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인드 때문이에요. 스스로 계속 못생겼다고 하는데 누가 나보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겠어. 제가 아는 남자분 키가 163이거든요. 결혼한대. 딱 그게 있어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가 되게 큰 친구였거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난 키가 작으니까. 근데 그거를 승화시키려고 멋지게 살았어. 난 열심히 살아왔어. 키가 안 되면 능력이라도 키워야지 하면서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적어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그게 연애랑 연결돼서 생각이 드는 거면 외모와 키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거 말고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데 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당하지 못할 게 뭐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뭐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홍차님 90년생 남자인데 못쏠 남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저희 방송에 80년대생 남자분 못쏠이었는데 얼마 전에 연애 시작하셨어요. 연애 시작하시고 나서 안 오시지만 연애한다고 안 오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쏠이라서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망한다 생각해. 연애를 못하는 건 본인들이 오랫동안 못쏠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그걸로 붙이면 안 돼요. 다른 거를 좀 더 넓게 봐야 내가 다른 걸 수정하지. 아니 저희 방송에 많아요. 20대 후반에 첫 연애 한 사람들은 진짜 수두룩하고 30대 초에 만나가지고 첫 만남하고 이별하신 분도 오고 한 달 만나고 헤어졌어.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울어 제끼는 분도 온다고. 당연하지 힘들지. 사실 20살 때 첫 연애 해가지고 헤어지는 거랑 33살 때 첫 연애하고 한 달 만나고 헤어지는 그 슬픔은 사실 똑같거든? 나이에 비례한 건 아니라서.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 못소리야. 근데 난 못소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 취향이에요. 네. 상대는 못소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못소린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못소린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감정이 들게끔 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냥 바쁘게 지내고 혹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연애에 관심이 없다 보니 그냥 시간이 흘렀을 수 있잖아. 아니 왜냐면 나도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러고 결혼 안 하고 내가 32살이 될 줄 알았니? 시간이 지난 거 보니까 원해서 그렇게 갑자기 시간이 흐른 게 아니야. 눈 떠보니 내가 벌써 이 나이네? 약간 이런 게 있잖아. 이 느낌을 너무 잘 아니까 일 때문에 바쁘고 뭐 여자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사람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많고 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스펙을 키워야 되거나 가족 일을 책임져야 되거나 하는 등등등의 일들 때문에 그냥 정말 관심이 없어서 안 했다 하는 느낌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났을 때 서툴다? 뭐 언다?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요.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안 만났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가 다 망한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못 만난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30대의 모쏠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그 느낌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여자면 된다 이런 느낌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야.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여자한테 당연히 의리여야 되고 난 여자한테 당연히 맞춰야 되고 요런 입장이면 안 돼. 아,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할 게 뭐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뭐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여자를 만나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났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왜 이렇게 됐어요 하는 그 여유에서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자라는 성별이면 다 만날 수 있다, 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만 풍기지 않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티가 나냐면요, 이 말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자분을 만났는데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돼. 지금 여자랑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이 여자랑 몇 마디 안 했는데 사귀고 있어, 손주 봤어, 이런 느낌이 나면은 피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면 아, 연애 안 해봤네, 아, 여자 안 만나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 차라리 그냥 대화가 잘 되고 대화하는 주제에 있어서 그 주제에서 가지뻗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연애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자발적인 모쏠이 있고 타의적인 모쏠이 있는 거잖아. 절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타의적인 모쏠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하게 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해는 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모쏠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면 만난 지 30일 만에 결혼하자고, 자기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아니, 자기 혼자 다 생각을 해서 나한테 PPT를 한다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부담스럽지. 뭘 통했다고? 자기 혼자 통해놓고? 아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지금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 자체를 알아가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 이 24살 모쏠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금 대화 내용이 뭐예요? 30대 모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4살 모쏠이 와가지고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라고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대화 분위기를 좀 읽어야 된다고요. 24살은 모쏠이 아니라 이제 만날 수 있는 나이잖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10대 때부터 연애하는 애들은 그냥 쭉 해보면, 내가 10대 때 연애를 안 했어, 아 20대 올라가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20대 때 바로 연애가 시작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20살 되면은 사실 연애나 이런 것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세상에. 20살 성인이 됐을 때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또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별로 연애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첫 연애는 24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 주변은 다 했는데요 라고 하면 본인 주변은 다 한 거겠지 그럼. 요즘 막 통계에도 나오잖아.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하면 돼요. 요즘 정말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나가면은 나만 안 한 것 같잖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애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래요. 말이 좀 웃긴데, 연애 시장에 뛰어들면 보통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본인만 안 한 것 같아. 당연히 여러 번 했던 사람들밖에 못 만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 시장에 안 뛰어들었을 수도 있어. 그치, 연애 안 하는 사람 집에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고, 나는 근데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보니 갔더니 이제 다 해본 사람들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야. 비슷하게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죄다 딴 사람밖에 없음. 알아받은 사람들은 다들 주식을 안 보거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저희 삼촌이 50대 때 초혼인데 결혼하셨다니까요. 나한테 혼자 살다 죽을 거라고 해놓고 몇 달 후에 여자분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셨다니까? 50대 초혼으로? 그냥 모르는 거라니까. 지금 겁나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리고 이게 모쏠분들이 이제 내가 모쏠이라서 라는 그 틀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정작 자기가 문제점이 모쏠이고 연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닌데 연애를 못하는 건, 근데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이와 이제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꼭 이 얘기하면은 키가 작은데요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키도 마찬가지야. 그럼 키가 185는 다 연애를 합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키 얘기도 마찬가지야. 키 바꿀 수 있어? 키 못 바꾸지.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키 때문에 내가 연애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된다고. 자신감을 가져 친구들. 자신감을 가져. 요즘은 연애 다 안 하고요. 잘생기고 예쁘지도 않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나가봐. 본인들 기준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연애를 하나. 봐봐. 사람마다의 미의 기준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쁘다고 안 하는데 내 눈에는 너무 예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발전이 없어.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SNS로 비교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요. 잘생기면 플러스긴 하지만 못생겨도 다른 매력 있으면 잘 사귀는 것 같아요. 아우 무조건이죠. 각자 정말 이 사람들 취향이 다 똑같겠습니까? 소개팅으로 만나서 썸을 유지하는 중이에요. 다정해서 결혼하고 싶긴 하지만요. 아직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만나면서 더욱더 그렇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나! 조금 무관심하게 대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제가 홍찬이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상남자와 관련된 걸 봤어요. 어떤 게 어려울까? 이론은 뭔가 할 듯한데 실전이 어려워. 그럴 수 있지. 카톡 한번 보내주실래요? 저한테? 제가 카톡 한번 봐드릴게요. 카톡은 내용이 딱히 없어가지고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카톡 말투 보려고 그래요. 전화를 많이 하나요?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지금 평상시에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면 동정 묻고 약속 잡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잘 되기가 글렀을 수도 있겠네. 4개월이야? 이거 남자 생기면 다른 남자 만나겠는데? 본인 기준에 다정하고 이성적인 남자 생기면? 고백은 하신 거예요? 고백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건가? 고백해서 저 얘기가 나온 거구나. N병이네 그러면. 이건 진짜 여장이네 그럼. 판을 뒤집으려면 막대하셔야 돼요. 챙겨주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쌀쌀맞게 하는 거 잘 아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다정하게 했던 거는 너가 마음에 들어서 다정하게 한 거지. 계속 어장치고 이렇게 나한테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는 여자한테는 나도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대하는 걸 못 하실걸요? 알지. 근데 뭐 판 뒤집고 싶대잖아. 어차피 이 상태만 유지돼봤자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끝내면 끝내는 게 맞아. 감정 낭비, 시간 낭비에 돈 아깝고 평소에 이제 다정하게 뭘 물어보거나 그랬냐고 대답을 해주는 리액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원래는 진짜요? 그랬어요? 땡땡씨 되게 좋았겠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멘트를 했다면 근데 지금 노래 되게 좋지 않아요? 요렇게.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하지 마. 그냥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먹어 밥을. 그리고 눈을 많이 마주치지 마요. 근데 그런 건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여자분이 걷고 있으면은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 있잖아. 이게 말은 안 하더라도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 이때까지는 수동적인 연애만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여자분한테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맛집 있는데 거기로 가요. 요렇게 가야 돼요. 제 주관해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꼴리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론으로 뭔가 알 것 같은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안 해봐서 그래요. 많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금니님이 사실 혼자서 하는 루트를 그냥 그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혼자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 너무 좋아하는 술집이 있어. 근데 그게 본인이 좋아하고 정말 자주 가는 것들이어야 돼. 근데 보통 그게 없어. 이런 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내가 어디를 자주 가더라? 내가 뭘 맛있게 먹더라? 내가 정말 맛집이라 생각하는 맛집이 어디더라? 이게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류가 안 따라와지는 거예요. 제가요 술도 안 먹고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 말고 딱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맛집 알아요? 거기로 가. 그냥 데리고 가. 상대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본인이 정한 메뉴 시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화 나왔는데 어때요? 요게 아니고 이 영화 재밌대요. 보러 가요. 요렇게 가는 거. 카톡 할 때 이번 주 주말에 뭐 하냐? 시간 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질문으로 가냐? 질문하지 말라고. 부탁 하나만 드리자면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조금 어려워? 토요일에 내가 아는 맛집 가자 하면은 어딘데 이럴 거야. 공사님 만약에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실제로 상대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당시게 했어요. 그럼 안 만나는 거지. 다른 날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고 대답하지 마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럼 언제 시간 돼?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래? 혹은 아 그렇구나 하고 카톡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계속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결국 내가 만나고 싶어지는 포지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했음. 상대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제안을 해. 그러면은 결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내가 만나고 싶은 거잖아. 이게 주도권이 뺏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가 거절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나한테 다른 날짜를 제안하는 게 맞잖아. 근데 제안을 안 한다? 그러면 상대는 나를 그만큼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그걸 왜 봐야 되는데?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상대가 거절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아 그래? 하고 내가 다음 약속을 내가 잡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내놓고 만날 거면 너가 약속을 잡아 하는 고민하는 시간을 그 여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보고 싶어요? 나가 뒤져라 그냥. 봐봐, 내가 방금 전에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고민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답장에서 뭐라고 답을 하지에 대한 고민을 줘야 돼. 아 그래?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약속을 또 잡으면 같은 건가요? 아니지, 안 잡아야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거를 일십해. 그럼 끝이야 그냥. 다음 약속 어떡해요? 어떡해요? 만나고 싶은데 이 마음 때문에 상남자가 안 되는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상남자가 안 되는 거라고. 그 상남자는 야 진짜 안 만나고 싶으면 꺼져 이래야 된다고. 나는 한 번 제안을 했고 근데 너가 거절을 했고 그럼 네가 만나고 싶으면 네가 해야지. 근데 더 안 해? 그럼 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뒤집어 엎고 싶다며. 그럼 나도 여기서 더 이상 답장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여자는 어금니님을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본인이 보고 싶으면 뭐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할 텐데 본인이랑 결혼할 것 같아? 소개팅 잘 되면은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어금니님 알바야 바로 차단당해. 저 상대가 욕심을 한다는 거는 나한테 마음이 그냥 요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정긍긍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어금니님이 이게 썸이 한 달째다 이러면은 좀 더 내가 시도를 해보라고 하겠어. 근데 4개월째잖아. 4개월째는 이 여자가 나랑 만날 의지가 사실 없는 거라고. 이거는 내가 새로운 남자가 생길 때까지 아 뭐 사귈 건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남자가 없으니 그때까지 좀 너가 날 놀아줘 요런 감정이라고. 그냥 이거는 썸이 아니지. 저건 여자가 그냥 본인 어장에 두고 있는 거잖아. 본인이 그냥 물고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뒤집어 엎겠다고 하니 방법을 알려주는데 보고 싶다고 해버리면 내가 뭐라 하니. 근데 지금 4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뭘 또 하라 그러니.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한 상태인데 지금 안 돼?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 하면은 다음에 연락할게 요렇게 끝내는 게 제일 좋지. 나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저 이제 상남자 마인드 장착했어? 진짜로? 야 믿음이 안 가는데? 다음에 연락할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왜냐면 이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니마 연락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봐봐. 아 그래요잖아. 여기서 연락하면 안 돼. 본인이 하면 안 돼. 그 여자가 연락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지?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지. 이 여자가 연락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연락을 해버리면 반복이잖아. 또 반복이잖아.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반복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하면 안 된다. 이 여자가 본인한테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을 때 그때 보는 겁니다. 본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할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굴리고 술술 사람이면 안 만나는 게 맞아.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모자랄 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안 봐주는데 만나서 행복하겠니? 썸만 타고 끝나는 남자 특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백 타이밍이 망한 경우예요. 누가 봐도 고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용기를 못 내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딱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여자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남자가 나랑은 연애까지는 아닌가? 나랑 뭐 연애하고 싶은 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팍 식어버려요. 분명히 어제까지 데이트를 했고 달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차가워졌다? 라고 하면은 이 고백 타이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타이밍을 내가 좀 놓쳤나? 이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을 줬으면 좀 더 용기 내서 했을 텐데 그게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질러봤으면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연애까지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에게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이런 데이트만 해요. 이 행동 자체만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사실 남사친이랑도 할 수 있어요. 꼭 내가 남자로만 생각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그 남사친과 구별을 하려면 대화하는 포인트들, 감정을 나누는 포인트들이 다릅니다. 이 여자분에게 본인의 마음의 표현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여자분은 그냥 남사친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쁘다, 벌써 보고 싶다, 땡땡씨랑 같이 가고 싶다 등등등의 당신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보면서 드는 감정,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 헤어지기 싫다라는 그 느낌, 그런 거를 표현을 해줘야 여자분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은 내가 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은 사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썸 탈 때 하지 않으면 사귀는 것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한마디라도 조금씩 추가를 해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속 스스로 벽을 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말 편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극존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색해서 존댓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가 그렇게 먼저 말을 했다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해야 조금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존댓말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존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벽을 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연락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남자분 스스로는 너무 하고 싶지만 혹시나 여자분이 불편해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을 내가 과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에 의해서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이 느끼기에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뭔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만 사실은 스스로 이 사람과의 벽을 만드는 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스킨십 할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약간 손이 계속 스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용기를 못 내서 손을 못 잡는 게 아니고 스킨십을 할 때쯤에 그냥 빼버려. 네, 이럴 때도 스스로 거리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자분과 가까워지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자분이 먼저 남자분에게 적극적으로 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대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분이 본인 스스로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에게는 확신이 있게 어쨌든 표현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부담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썸이라는 건 어쨌든 어느 정도 두 분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남자분이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 여자분도 마음을 열고 해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여자도 내가 이 남자의 어장인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들 때 이 남자에게 목매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유형들을 봤는데요. 몇 번을 만나야 된다라고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소개팅에서 3번은 만나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좋으면 그때 만나는 거는 두 분이서 결정할 일이고 3번을 만나도 조금 더 만나야겠으면 그것도 두 분이 결정할 일이잖아요. 뭐든지 정답이란 없어요. 이 연애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국룰이라는 말이 있고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나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쯤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만 연애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혼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연락이 되고 어떻게 만남이 가져지고 최대한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 만났을 때 너무 즐거워서 헤어지기 싫은지, 집에 안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 썸에서 연애로 발전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본인에게 맞춰서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호감이는 여자분한테 다음 주에 석촌호수 벚꽃축제 가자고 그분이 그러자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썸이다 아니다 갈리는데요. 문제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뭔가 하자고 그러고 상대도 그냥 좋다고만 합니다. ISFP신데 거절을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도 있고요. 벚꽃축제를 아무랑이나 가는 건 아니다 라고도 하네요. 3주 정도 알고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카톡을 켜보세요. 그 여자분에게 지금 전화돼요? 물어봅시다. 상대방이 왜요? 라고 답장이 오겠죠?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해가지고 전화가 된다? 이러면은 썸에 가깝습니다.
전화하면서도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주말 약속이시면 주말까지 시간이 되게 안 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이걸 떠봐야 알겠죠? 연락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저는 원래 칼잡쟁이지만 상대분이 텀이 좀 많이 길어서 저도 좀 그거 맞춰 살짝 텀을 두고 있거든요. 만나면 웃으면서 재밌게 잘 얘기해요. 그럼 지금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못하는 사이예요? 그럼 썸 아니에요. 근데 뭐 안 해볼 건 아니고 상대방한테 전화 되냐고 물어봐요. 좀 더 들이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아니 부담스럽게 본인이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멘트 해봤어요? 보고 싶다고 얘기해봤어요?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들이댄 게 없는데? 약속 잡는 건 들이댄 게 아니에요. 만난 건 들이댄 게 아닌데? 뭐 만나서 손이라도 잡았나? 만나서 뭐 손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 만나지 마요. 저 있잖아요. 뭐 약간 이런 멘트를 했다거나?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들이댄 게 아니야. 밥 먹고 술 마시는 거는 들이댄 게 아니죠. 이제 그 한 번의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에서 나 지금 너한테 들이대고 있어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들이댄 거지.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는 건 들이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벚꽃가 보러 가서 플러팅 열심히 해볼까요? 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대로 뭔가 안 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게 돼버릴 수 있다고 보여요. 하세요. 그래야 이제 판단도 가능하고 발전도 가능하고 포기도 가능해지는 거라서요. 데이트만 즐기시면은 그 관계만 유지되잖아요. 그 상태만 유지되고 싶진 않으니까 끝내든 시작하든 발전시키든 뭐라도 해야겠죠. 열심히 해보고 오세요. 벚꽃 보러 가셔서. 연애에 대한 어필 많이 하시고요. 내가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안 했다 하면은 플러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손잡은 것까지는 그 노력이라고 보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이 말을 못해. 그럼 썸 아니요. 왜냐면 한 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보고 싶다. 뭐 이런 거라도 해도 보고 싶다. 좀 왔다 갔다 이게 있어야 썸이죠. 그 정도는 사기 직전 아니에요? 사귀기 직전이 썸입니다, 여러분. 사귀기 직전이 썸이고요. 이거 없는 단계는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팅 해가지고 F터 했다고 썸이 되는 게 아니야. F터 하고 3부터 했다고 우리 썸 타고 있어요가 아닙니다. 그냥 F터 하시고 3부터 밥 먹고 산책한 거지.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같이 다니자고도 해보는. 그러니까 그것만 하니까 썸이 아니라고요. 그것만 하니까 발전이 없지. 그 친구랑 못해?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냐면 친구랑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성 친구랑 도서관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지. 공부하러. 동성 친구랑 벚꽃 구경 갈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징그럽다고 얘기할지언정 갈 수는 있죠. 근데 동성 친구랑 서로 보고 싶어 약간 요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없어? 너 목소리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얘기 할 수 있냐고 없냐고.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동성 친구랑 할 수 있으면 그건 썸이 될 수 없죠. 그냥 알아가는 단계다. 우리는 단계에 그쳐있다. 알아가는 단계에 그쳐있는데 고백을 한다? 요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썸을 만들어야지. 알아가는 단계에서 썸이 되고 썸이 사귀는 게 되는 거죠.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봐봐. 도서관을 같이 가자고 했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이 가자고 해서 도서관을 갔어요. 이렇게만 가면 친구잖아요. 가서 공부만 열심히 했어. 그럼 친구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예쁘다. 요런 장난을 치야지. 요런 거를 내가 해야 어필이지. 이래야 내가 여기서 연애로 넘어가지. 그 도서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헤어졌어. 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도 공부하실래요?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막 왜 있잖아. 막 그 레시피 따라해가지고 캔커피 사가지고 캔커피에 메모지 붙여서 장난치는 거 있잖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면 연락해주세요. 야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듯이 하는 친구에서 넘어가는 이성적인 모멘트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썸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밥을 먹었다. 같이 어딜 보러 갔다. 놀이공원을 갔다. 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이라도 좀 있어야 내가 플러팅이라는 걸 한 거지.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만 제안을 했고 약속만 잡았어요. 이거 나 나름 되게 플러팅 한 거죠? 물어보면은 그냥 약속 잡은 거지. 그게 무슨 플러팅이야. 스토리 좋아요 눌렀는데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달라. 많이 배웠어요. 한참 멀었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트를 잡고 가야 알아가는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썸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썸에서 티키타카가 어느 순간 잘 이루어지면 고백할 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누가 봐도 고백해도 받아줄 것 같은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가민가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카톡 마무리에 하트 눌러줬는데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유가 또 있어요. 그냥 한 번 눌러줬으면은 아니야. 근데 올릴 때마다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게시글 올려도 눌러줘. 그러면은 이제 그건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물어보면은 실제로 그걸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을 시키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좀 더 하면 들이대고 되게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가 와야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저에게 다른 사람을 따로 만나는 건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고 편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성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잘 잡보고 싶다라는 썸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관계에서 더 연인으로 발전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편하겠지. 지를 좋아해줘서 맞춰주니까. 아 당연하겠지. 좋아해줘서 맞춰줄 거 아니야. 몰라요 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니? 다 공감해주고 맞다 해줄 텐데 당연히 편하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한테 편하다고 말했어요. 했을 때 편하기만 하는 건 싫은데 요런 멘트를 그냥 잠깐이라도 하나씩 좀 던져야 돼. 그래야 상대가 이 새끼 그냥 둬도 고백을 안 하겠구만. 지금 저거 다 받아주면 이 새끼 고백 안 하니까 옆에 둬도 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약간 데이트다운 데이트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술 먹고 놀고 그렇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는데 플러팅이라도 그러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던 플러팅 같은 게 뭐예요? 단둘이 있을 때 음식 서로 떠먹여준다거나 할 수도 있지. 목소리 씌워준다거나 그것도 야, 저 여자가 저 행동을 왜 할 수 있는지 알아? 몰라요 님이 본인을 좋아하는 거 알고 선 넘지 않을 걸 알아서 저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벚꽃 보러 가자 하거나 땡땡아 보고 싶어 해본 적은 있어요? 아 본인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 해봐요. 우리 어차피 밥도 먹여주고 벚꽃 보러 가자고도 이야기한 사이면 해보세요. 전화 돼? 목소리 듣고 싶어.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안다고 그 여자는. 지르고 싶으면 짜증나요. 야 나도 짜증나. 뭐가 짜증나? 못하겠어서? 아니면은 뭐 이럴까봐 하고 나면? 아니면 반응이 뭐야 뭐 이럴까봐? 얻으려면 뭔가 이럴 각오를 해야지. 이 상태만 유지하고 싶으면 본인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본인이 이럴까봐 걱정되면은 이 상태 유지만 하셔야죠. 그냥 남자친구 생기는 거 쳐다나 보고 있던가 그냥. 벚꽃 본인이랑 보러 갈 것 같아? 다른 남자랑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랑 자주 만나네. 그래도 즐겁다고. 자주 봐서 좋다. 오늘도 예쁘네. 그 말을 할 거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손 예쁘다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분이. 지금은 손 예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 그럴 수 있지. 뭐 이쁘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 뭐 속으로 나도 알아 이러고 답장은 안 했을 수 있지. 화이트데이 때 선물도 줬어요? 왜 고백은 안 했냐? 선물은 줘놓고 고백은 왜 안 하는데? 이때 못했어요 고백을? 자, 내일 만나서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 이렇게 연락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만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 일단 맞아요. 모든 표현을 좀 하고 와. 상대방 반응 신경 쓰지 마. 여자 어차피 본인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이 어쩌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일단은 표현을 뭐든지 하고 오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하고 오세요. 내일 헤어지고 나서 저녁 9시쯤에 전화할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봤는데도 벌써 보고 싶다. 갑자기요? 왜 이게 갑자기야? 내가 지금 내일 만나가지고 티를 내가 말도 안 나와. 갑자기가 뭐가 갑자기인데 내가 내일 만나가지고 나 아무것도 아닌 사이 이렇게 만나지 않아 이러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이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표현 다 하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좋아한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 내가 널 여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님이 좋아하는 거 안다니까. 안 했는데 왜 갑자기야. 잘 자요 보고 싶다를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해보면 되지. 안 했으면 해야지. 해야 뭘 만들지. 썸 타고 싶다며. 저 얘기하고 나서 나 너에게 관심 있다 얘기해도 돼요? 아니 누가 고백하래. 야! 잠깐 히터 좀 끄고 올게요. 그대의 마음을 다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썸 타는 감정을 일단은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썸을 만들어야 고백을 하잖아요. 그쵸?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지. 여자는 보고 즐기고 있을 뿐 썸을 탄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있다고는 나중에 고백하실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지금 이 보고 싶다 오늘 봤는데 벌써 보고 싶다 너 목소리
우리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멘트들을 하는 거는 내가 너를 꼬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고백을 하고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꼬시는 거임. 썸을 타자고 제안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일단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홍차님께서는 화내시는 거 아닌나다. 화내는 거 아니죠. 화내는 거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서 썸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 포인트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전화.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그 단계. 처음에는 상대가 아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방금 전에 계속 뭐라고 했어? 여자의 반응 따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이 여자는 알고 있어서 그래. 본인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답이 와도 굴하지 마. 아 뭐야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아닌데? 계속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뭐 전시회나 뭐 연극이나 이런 거 보러 가자. 그런 식으로 데이트도 잡고. 근데 지금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한 달 반 지났는데 썸이 안 타졌어. 근데 고백하는 게 말이 돼? 한 달 반 채웠다고? 한 달 반 동안 왜 썸을 못 하는데? 벌써 2달 됐어. 저걸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가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늦었으면 그냥 고백하고 끝내버리게? 그럼 그러던가. 관계가 깨지는 게 싫어. 그럼 이렇게 살던가. 근데 못한 게 사람들이 억지로 붙이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긴 했어요. 부담스러워하는 애가 밥 먹여주고 이러냐? 밥 먹여주고 단둘이 만났을 때 뭐 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지내시면 돼요. 진짜 본인이 이게 좋으면 이렇게 지내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뭐 이런 썸은 안 타도 마음의 고백만은 하고 싶다면 마음의 고백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자마자 유니폼 자석 마킹하러 가거든요. 마킹하러 가면서도 앞으로 나랑만 오자. 이런 얘기 하면 되지. 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썸 시작하려면 그냥 하지 마. 친구야 봐봐. 그냥 내일 가는 거는 일상적인 대화를 해. 일상적인 대화 하다가 근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 이렇게 만나지 않아. 요런 식의 멘트를 그냥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이 멘트를 주 메뉴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야. 사이드. 이미 썸을 시작하는 단계는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끝나고 전화하자고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것부터 본인이 이제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난 널 여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티를 내는 거라고. 아니 썸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한 20분을 계속 얘기했고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 따라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안 하면 시작이 안 되는 걸? 그니까 여자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알겠죠? 지금 방금 전까지 내 얘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거? 못쏠 남자가 연애하려면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면 연애를 할 거야. 나는 뭐 때문에 바빠서 연애하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있으니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아직 스펙이 조금 부족하니 스펙을 채워서 연애를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연애를 미루게 되면 나는 용기를 내보지도 못했고요. 경험이 없어요.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나서 한다는 그 연애는 내가 경험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애에 대한 경험치는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면서 계속 연애를 미뤘는데 내 상황이 나아지면 연애를 하려고 미뤘는데 나의 경험치는 0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척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핑계가 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연애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인증했을 때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연애를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성공해보는 게 쌓임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스펙은 나아졌지만 내가 누군가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때의 레벨은 계속 제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서 다가가
다가가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간다는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연애가 어렵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연애를 해야 한다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개팅을 나갔을 때 저 사람을 사귀어야지, 나 저 사람을 연애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은 너가 날 뭘 한다고? 우리가 몇 번을 봤다고? 그냥 너 연애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여자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연에서 가끔 내가 어떤 여자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너무 사귀고 싶은데 공감대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대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취미로 어떤 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럼 공감대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가 내가 상대를 알아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공감대는 내가 모르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그때 어땠는지 물어보면서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대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길을 걷다가 코인 노래방이 보이면 노래 부르러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엮어갈 수 있는 거고요.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할 때 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괜히 뭐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주눅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더 꾸며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아요. 없는 사실 오버하잖아요? 그게 더 없어 보여요. 없는 거 더 느껴져요. 대신 자신감 없고 주눅든 모습은 안 됩니다. 계속 못한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그냥 본인 그대로 스스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상대에게는 담백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과장해서 막 혼자 오버해서 대화를 하고 그랬으면 후회하잖아요, 집 가서. 아,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실을 꾸며낼 필요 없어요. 있는 거를 더 과장하면서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가세요.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분을 만나야죠. 과장된 모습을 믿고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요. 마지막입니다. 행동에만 집중하지 않기.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데이트 횟수, 카톡 텀, 전화 시간 등 그 행동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우리 썸 아닌가요? 전화 4시간 했으니까 우리 썸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와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썸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충분히 친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나는 이 여자랑 이만큼 했는데 왜 여자는 나의 고백을 거절하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감정 교류를 나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백했을 때 상대가 받아주는 거예요. 4시간을 통화해도 그게 일적인 대화거나 일상 대화에서 대화가 끝나요. 오늘 뭐 먹었는데 이런 거 했는데 뭐 오빠는 뭐 했어요? 뭐 등등등등 하고 끝나요, 대화가. 그럼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분을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여자분이 오빠 보고 싶어요. 시간 되게 안 간다. 우리 다음에 볼 때 오빠 여기도 같이 갈래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오갔다면 4시간 통화하는 것보다 30분 통화하는 게 더 여자분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분과 어떤 걸 했다라는 그 행동 자체에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분이 카톡은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텀이 조금 있어요. 근데 계속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너무 보고 싶었다,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요. 그러면 카톡 텀이 1시간, 2시간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주 만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성적인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 연애를 하고 싶다, 나는 오빠를 남자친구 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못쏠 남자가 연애하려면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경험치가 없으면은 이 말들이 뭔 소린지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좀 신경을 쓰시면 내가 못쏠로 느껴지지도 않고 되게 여유 있는 남자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해